삼성전자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엔비디아 없이도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냈고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역대 가장 많은 신제품을 공개했죠. 두 번째 AI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플립 6도 내놨어요.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이슈죠.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납품할 시기가 머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조금씩 들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말 정말 오랫동안 들었죠. AI 반도체로 불리는 HBM은 SK하이닉스한테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고 반도체 수탁 생산인 파운드리에서는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긴 부진의 끝이 온 걸까요? 이번에는 10만전자 진짜 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기준으로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 10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6,600억 원이었는데 1년 만에 무려 1,452%, 15배 넘게 늘었어요. 반도체가 1등 공신이에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영업이익을 6조 원 넘게 낸 걸로 추정되는데요. 전체 60%를 넘습니다. 2023년 2분기에는 4조 원 넘게 적자를 냈는데 1년 만에 딱 10조 원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삼성전자를 위기로 몰아넣은 게 바로 이 반도체였잖아요. 어떻게 이런 반전 신화를 쓴 걸까요? 우선 반도체에 두 종류가 있죠. 연산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GPU가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종류에는 디램,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삼성은 다 하고요. 디램이랑 낸드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생성형 AI는 엄청난 정보를 학습하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성능을 확 높인 HBM의 인기가 폭발했죠. 이 HBM을 삼성전자가 아닌 SK하이닉스가 처음 개발하면서 시장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AI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AI 가속기에 GPU랑 HBM이 들어가는데요. AI 가속기를 만드는 엔비디아는 GPU를 자기 걸 쓰고요. HBM은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거를 씁니다. 사실 HBM은 주목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시장 규모가 디램 전체 시장의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HBM이 디램 8개에서 12개를 쌓아서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HBM 수요가 많아지면 디램 수요는 더 많아지죠. 또 HBM 말고도 자동차나 가전처럼 원래 디램을 쓰던 산업들도 있으니까 디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낸드는 스마트폰 그리고 PC 등에 들어가고요. 결과적으로 HBM 같은 고성능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램이랑 낸드 같은 일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2분기에 디램 가격은 최고 18%, 낸드는 최고 20% 올랐다고 합니다. 둘 다 삼성이 세계 1위니까 그만큼 실적도 좋아진 거죠. 삼성전자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공개한 두 번째 AI 스마트폰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죠. 갤럭시 Z 플립 6, 폴드 6, 링, 워치 7, 워치 울트라, 버즈 2종까지 총 7개의 신제품을 공개했는데요. 올 초에 공개한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 AI폰 갤럭시 S24보다 AI 기능이 더 강화됐습니다. 심지어 버즈3에도 AI가 적용돼서 실시간 통역이 된다고 하죠. 이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건가 싶어요. 삼성전자에선 그동안 스마트폰 사업도 걱정거리였어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한테 밀리고 중저가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 샌드위치 신세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AI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선구자가 됐습니다. 그 덕에 아이폰 텃밭인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점유율 1위 기업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나오기도 했어요. 다만 경쟁사들 추격도 무서운데요. 우선 애플 9월 출시할 아이폰 16 시리즈에 AI 기능을 넣을 것으로 예상되죠. 중국에서는 비보 같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AI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고요. 요즘 정말 무서운 기업인데요. 화웨이가 하반기에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판구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중국 베이징으로 여행 다녀왔는데 화웨이가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이 있죠. 바로 엔비디아 HBM 수주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5세대 HBM인 HBM3E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8월 통과가 목표예요. 아직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엔비디아도 삼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들이 나오죠. 지금 HBM 시장은 점유율 1위 SK하이닉스, 2위 삼성전자, 3위가 마이크론인데 이 중에 3점만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AI 가속기 수요가 폭증해서
나머지 두 업체로는 HBM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최근에 대만 테크 행사에서 앞으로는 매년 AI 가속기 신제품을 출시하겠다고 했어요. GPU가 AI 가속기 핵심 부품인 거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2년 주기였는데 반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대표 제품이죠. H100, H200 이렇게 H가 붙은 AI 가속기는 엔비디아가 2022년에 내놓은 호퍼 시리즈 제품이거든요. 올해 2년 만에 신제품인 블랙웰 기반 제품들을 출시하고요. 내년에 업그레이드된 블랙웰 울트라 버전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젠슨 황이 지금 블랙웰 차기, 그러니까 2026년에 생산할 차차기 AI 가속기 시리즈 루빈까지 공개를 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제품 완전 인기 폭발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건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AI 가속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려면 HBM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납품업체가 많을수록 좋을 겁니다. 또 지금 HBM 정말 비싼데 경쟁을 시켜야 가격도 좀 떨어지겠죠. 다만 경쟁자인 마이크론이 지금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는 건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이크론 목표가 HBM 점유율을 최대 25%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파전이 아니라는 소리죠. 삼성은 최근 DS 부문에 HBM 개발팀을 새로 만들었어요. 전영현 DS 부문장을 새로 임명하면서 반도체 수장을 바꾼 지 한 달 반 만에 첫 조직 개편을 한 건데요. AI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의 최대 장애물은 노조 리스크죠.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왔던 삼성에서 노조 총파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파업 목적이 무려 생산 차질이죠. 물론 노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요. 삼성은 이제 막 실적이 회복되는 데다가 엔비디아 납품을 두고 치열한 국내외 경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가 상시화된다면 기업에게도 주주들에게도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